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 자신의 이름값, 자신의 실력, 자신의 위상을 득점으로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졌던 많은 억가와 폄하와 의심을 한순간에 지워내고 씻어내는 입닥쳐 세레머니를 멋지게 보여준 호펜하임과의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7차전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이 호펜하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한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가 전반 22분에 터뜨렸던 팀의 두 번째 골, 그리고 77분에 터뜨린 자신의 두 번째 골이자 이 경기 결승골 활약이 있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 경기 공영방송인 BBC가 현장 취재했고 또 라디오 생중계를 진행을 했고요. 또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TNT 스포츠에서 생중계를 했는데요. TNT 스포츠에는 토트넘 레전드인 글렌 호들과 피터 크라우치, 그리고 맨유에서 활약했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했던 잉글랜드 대표 출신 미드필더 오원 하그리브스가 이날 경기를 해설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전설적인 활약을 펼쳤다. 다시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것이 바로 토트넘이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이다라는 찬사를 쏟아내면서 경기 전에 했던 우려와 또 경기 전에 영국 현지 일부 전문가, 일부 언론,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토트넘 팬들이 보냈던 손흥민 선수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될 정도의 반응을 모두 일축하는 그런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 어떤 현지 평가들이 있었는지 BBC 그리고 TNT 스포츠,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의 경기 중계 해설 코멘트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국 BBC에서 이 경기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역시나 가장 주목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어요. 헬로우라고 하면서 이 경기의 중계를 이제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문자 중계도 전하면서 호펜하임 경기장에 입장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딱 단독샷으로 보여주면서 시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초반 이른 시간 3분 만에 메디슨의 골이 나오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가는 듯 했던 토트넘. 전반 15분에 두 번째 득점 기회가 페드로 포로의 슈팅으로 나왔는데 그 슈팅을 이끌어냈던 결정적인 기가 막힌 스루 패스의 주인공이 손흥민 선수였죠. 이 장면에 대해서 BBC 실시간 해설은 토트넘이 이 기회를 살렸어야 했다. 매우 근접했던 클로즈, 득점이 되어야 했던 아슬아슬한 기회였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마인드의 라이트백인 페드로 포로가 선제골 메디슨의 이제 득점도 어시스트한 것에 이어 호펜하임의 박스 가장자리까지 가서 공을 받았다. 근데 이 공을 받았을 때 패스를 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 하지만 이 포로의 슈팅이 아쉽게도 본인의 약발인 왼발 슈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확성이 부족했다. 골대 옆으로 빗나갔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오른쪽 풀백이지만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포스트골감도 축구 특유의 전술적인 역할, 인버티드 풀백이 공격수 역할까지 올라가는 이 자리, 히샬리송이 두 명의 수비를 끌어놓은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풀백 이 사이를 관통하는 패스를 딱 이 포로에게 주죠. 포로가 이 공을 받고 빠져나오면서 왼발 슈팅을 딱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정말 요렇게 빗나갔어요. 너무나 아쉽게 빗나갔죠. 이 슈팅에 대해서 이날 TNT 스포츠에 출연해서 해설을 했던 전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자 전 토트넘 감독, 토트넘 레전드 미드필더였던 글렌 호들이 포로가 이 골은 넣었어야 했다. 포로가 센터 포워드 위치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는 최소한 골대 안으로는 슈팅을 보냈어야 했다. There's no excuse. 이 기회 놓친 거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이 빅찬스를 만들어줬던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어야 했던 경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멀티골 기록했는데 한 개의 도움도 가능했던 활약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 포로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던 장면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 기회가 무산됐지만 전반 22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리드를 2대0으로 만든 골을 직접 성공시켰는데 이 골이 터졌을 때 BBC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골이 토트넘에게 힐링의 밤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속된 패배, 무기력한 경기,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왔던 토트넘이 이른 시간 선제골에 이어 그 선제골을 넣고도 따라잡히고 뒤집히고 무너지는 경기들을 했었는데 빠르게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이제 안전해졌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은 메디슨의 도움이 컸죠. 메디슨이 수비수 은소키를 따돌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상대의 풀백, 카데라백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 상태, 카데라백이 커버하고 있는 상태에서 때린 슈팅이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먼 구석, 바우만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날아가는 행운까지 따르기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는 글렌 호들도 TNT 스포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득점이 되는 과정에서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핸드볼이 있었다. 그래서 호펜하임 선수들이 실점했을 때 핸드볼이니까 이거 VAR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핸드볼 장면 이후 공이 나갔다가 다시 스로인이 되고 꽤 많이 경기가 전개된 이후의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되짚어서 짚는다면 정말 경기를 어디까지 되짚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오심이나 깜파 판정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메디슨이 상대 수비 뒤로 들어가서 공을 따내고 침투하고 멋진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수비를 막고 굴절되면서 골이 됐기 때문에 다소 운이 따랐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호펜하임의 추격의 그런 상황을 조금 이제 찬물 끼얹는 경기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두 번째 골이 터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사실 메디슨의 패스도 뒷공간을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딱 보고 주긴 했지만 이 패스가 수비를 받고 굴절돼서 튀어오르기도 했어요. 그 튀어오른 공을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간 손흥민 선수가 가슴으로 받고 또 수비 3명이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컨트롤하고 왼발로 때린 슈팅이 이제 수비를 맞고 굴절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말을 한 건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뒷공간이 있을 때 얼마나 위협적인가. 역시 에이징 커브 논란을 일축시켰다는 부분이 이 공간을 젊고 피지컬이 좋은 호펜하임 선수들이 여럿이 때로 달려들어가도 이겨내고 잡아먹고 무너뜨리는 완력과 속도감과 결정력과 슈팅력을 보여준 장면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고전했던 것은 강행군 일정이기도 하고 전술적인 역할, 부족한 공간, 동료들의 움직임 문제 많은 요인들이 겹쳐졌던 것이지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잘했던 플레이를 해주게 하면 이렇게 중앙지향적으로 슈팅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속공 상황을 만들어주면 역습 상황을 만들어주면 여전히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피니셔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물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트넘이 2골을 넣었지만 최종적으로는 3대2로 이겼잖아요. 수비적으로 분명히 위험한 상황들도 꽤 나왔어요. 하지만 이 경기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벤 데이비스 그리고 벤탄쿠르 선수의 후방에서의 활약과 또 후방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으로 연결했던 패스의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도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글렌 호들도 설명을 하고 저희도 이제 입중계 중에서 얘기를 했었죠.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했는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가 상대의 스트라이커인 맥스 무르슈테타트와의 경합에서 좀 이겨냈다, 압도했다 이런 모습도 보였고 또 토트넘이 꽤 열린 경기, 뒷공간이 열린 경기라는데 센터백들이 노출될 때 벤탄쿠르가 정말 잘 커버했다라고 글렌 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전반전 2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격하게 포옹을 하는 이 사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어떻게 보면은 올 1월 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팀의 주장이자 부주장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팀의 전술적인 권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를 벤치로 내렸던 결정을 했던 그 대상이 됐던 어찌 보면은 그 대상이 됐지만 정작 팀 내 공격 포인트, 공격 기여도가 가장 큰 이 손흥민 메디슨 듀오, 손메 듀오가 전반전에 제 몫을 해주면서 이렇게 2대0의 리드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오원 하그리브스는 오늘 경기 호펜하임도 만만치 않게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순간에 이 박스에서 클리니컬, 정확한 모습, 임상 실험을 하듯이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팀은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토트넘이었다. 뭐 브랜든 오스틴 골키퍼의 토트넘의 선방도 있긴 했지만 호펜하임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토트넘이 앞섰던 이유다. 경기 내용은 그 정도로 벌어질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경기에는 후반전 들어서 호펜하임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으로 보였던 휘슬이 울렸던 장면이 있었지만 VAR을 통해서 오스틴 골키퍼의 파울이 아니라 정상적인 펀칭이었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취소되기도 했었고 또 골대를 때린 크라마리치의 슈팅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에 또 슈타흐의 만회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다시 앞서 나가던 경기를 비기거나 또 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68분 이 슈타흐의 추격골이 나와서 토트넘이 흔들렸던 시점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77분 바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쐐기를 박는 3대1의 골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골이 터졌을 때 게임 오버라고 이제 게임 끝난 건가요? 라면서 BBC가 얘기를 해요. 물론 이르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바로 교체가 되고 호펜하임이 3대1을 만드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특히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행운이 따른 게 아니라 정확히 자신의 장점인 양발 능력 또 결정력을 보여줬던 골을 터뜨렸어요. BBC 같은 경우도 이 장면에 대해서 전반전에 의미 있는 슈팅으로 또 골을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도 좋은 장면들을 만들었는데 골키퍼 바우만을 뚫고 넣은 그 득점 먼 쪽 포스트를 이제 노렸다. 각도가 부족했던 앵글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골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은소키가 미드필드로 전개한 패스가 조금 부주의했고 그 패스를 벤탄쿠르가 끊어냈고 벤탄쿠르가 교체로 들어온 무어에게 주고 무어가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하는 또 과정, 속공 과정, 쇼트 카운터, 개겐 프레싱 이후에 이런 빠른 패스트 브레이크 공격이 좋았다라고도 평가가 나오는데 그런 과정도 좋긴 했지만 이 장면에 대해서 글렌 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n at his very best. 이제 이 장면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의 최고의 모습을 되찾았다. very best라고 표현을 했어요. 호펜하임의 실책도 있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make the angle, 각을 만들었다. 골을 넣기 어려운 슈팅 시점이었는데 거기서 무각에 가까웠는데 그 각에서 유일한 그 길을 뚫어내고 득점을 했다. 그리고 그런 득점을 하는 게 손흥민이고 손흥민 최고의 모습이다. 이런 골을 넣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골과 달리 이게 손흥민 선수의 능력, 결정력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토트넘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My word, 놀랐다. 스퍼스 needed it.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모습, 이것이 토트넘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과정을 보시면 이 은소키의 빌드업, 토트넘의 이 투톱으로 뛰었던 손흥민 선수가 앞에 뛰는 이 투톱 압박 상황을 뚫고 전진 패스를 시도한 것을 벤탄쿠르가 차단을 했죠. 차단하고 무어에게 주고 무어가 사이드로 빠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주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오른발로 인사이드로 잡고 그리고 나서 인사이드로 잡으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게 상체를 연 상태에서 수비가 따라 붙자 멈춰 세웠다가 급가속을 하면서 뒤를 무너뜨렸고 수비가 이 슈팅을 막기 위해서 발을 뻗었을 때 그 뻗기도 전에 왼발각으로 때려야 그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왼발로 때렸고 다리가 뻗기 전에 그 왼발 앞을 지나치는 슈팅을 구석으로 때려 넣은 겁니다. 각이 없었어요. 요 골키퍼 선방 범위로 때렸다면 막혔을 것이고 위로 때렸다면 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에는 골키퍼가 닿을 수 없는 파포스트 역방향으로 때려야 했는데 그 역방향으로 때려 넣는 게 수비가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으나 역시 손흥민 선수 전매 특허인 왼발 대각 슈팅으로 성공시켰죠.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는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 골이 손흥민 선수의 이 경기 마지막 터치가 됐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이제 3대1이 됐으니까 휴식을 주기 위해 포스테코그루 감독이 윌 랭크셔를 투입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뺐고요. 또 이 장면 보고 나서 영국 현지 팬이 BBC에 남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토트넘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굳게 믿는데요. 바로 이기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승리의 방법을 다시 찾는 게 중요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다시 토트넘에게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두 골이 토트넘에 반등하기 위해 너무나 필요했던 그 모멘텀이 됐다라고 현지 팬들도 인정하고 극찬한 겁니다. 오원 하그리브스도 결국에는 만의 골이 나왔어도 토트넘이 3대2로 승리하자 huge win for 토트넘. 이 경기 토트넘이 지금 너무나 흔들리고 위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승리가 됐다. 토트넘에게 큰 자신감을 준 승리였으며 승리하는 법을 find a way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준 경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큰 승리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승리에 두 골을 넣고 또 함께 도움도 가능했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결정적이었고 모든 매체, 공식, MOM 모두 손흥민 선수였고 이 경기 승리 사진 역시 벤탄쿠르가 손흥민 선수에게 형 덕분이야 라고 하는 모습, 드라우슨도 뒤에서 형 덕분이야, 그리고 마이키 모어도 밖에서 흥민이 형 대단해요 이런 또 모습이 나온 것이죠. BBC에서 경기 종료 후에 손흥민 선수의 이 멀티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날 멀티골로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공식 경기 10호 골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 두 골로 2016-17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모든 대회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9년 연속 10득점을 기록한 이 기간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역사상 유일한 기록을 9년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은 프리미어리그 선수라는 엄청난 기록을 만든 거예요. 엄청난 꾸준함이죠. 물론 BBC는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스파클링 베스트, 최고의 시즌, 최전성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고 조금은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은 토트넘이 큰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믿을 수 있고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선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Son is a dependable man for the big occasion for Spurs. 이 표현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이날 넣은 두 골로 인해 토트넘 선수로서 유럽 대항전 통산 26득점을 기록하며 해리 케인의 토트넘 선수 통산 유럽 대항전 최다골인 36골에 이은 단독 2위 기록이자 케인의 기록과 10골 차. 아직 올 시즌 유로파 리그 일정이 충분히 남아있고 이 기세 앞으로 이어간다면 충분히 남은 기간 엘프스보리전도 있고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결승 빼고는 홈앤드 어웨이니까 굉장히 많은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10골 더 추가해서 손흥민 선수가 비록 리그에서 케인의 이 득점 기록을 깨기는 어렵지만 유럽 대항전 토트넘 최다 득점 선수로 도약을 하고 유로파리그 득점왕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또 리버풀에서도 활약을 했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공격수로 활약했던 피터 크라우치가 TNT 스포츠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Son is a legend of the football club.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레전드입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은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어야 레전드로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미 현 시점에서 풋볼 클럽, 이 축구 클럽의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이날 넣은 골, 이 골이 바로 손흥민 선수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했습니다. The goal put him up there with the greats. 이날 골이 역사적인 의미, 바로 9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룬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로서의 대기록과 함께 최고의 선수가 단일 시즌 임팩트, 그 단기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장기의 꾸준함이 더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기록으로 정말 보여준 거죠. Without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레전드이냐 아니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전설적 활약이 토트넘을 다시 끌어올리고 영감을 주고 있죠. 강등 위기 추락이라는 정말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출범 사상 최악의 위기를 손흥민 선수가 캡틴으로서 끝낼 수 있을지 오는 주말 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레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도 이 기세를 몰아 손흥민 선수가 리그 10, 리그 10개의 득점과 또 10개의 도움 도전이라는 대기록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록 이제 이날 경기로 토트넘이 4승 2무 1패로 현재 유로파리그 4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8위 안에 들면 16강 직행을 하게 되고 엘프스보리가 워낙 전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월 31일 금요일 새벽 5시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아마도 벤치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휴식을 취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후반에라도 나와서 충분히 한두 골 넣어가지고 유로파리그 득점왕 노리고, 지금 유로파리그 득점 선두가 5골이고 손흥민 선수가 3골이니까 2골 차잖아요. 그리고 유럽 대항전 역사상 토트넘 최다골도 노릴 수 있고 엘프스보리전 체력 조금만 쓰면서도 후반전에 나와서 좀 골 넣고 스탯 좀 쌓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월에 있을 중요한 경기들, 2월 2일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 2월 7일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그리고 2월 10일 에스턴빌라와 FA컵 32강전까지 모든 대회에 살아있는 토트넘이 리그 안정적인 잔류, 그리고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이겼으니까 리버풀까지 또 잡고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오를 수 있는 그 기회 잡고 FA컵도 16강에 올라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캡틴인 상황에서 리그는 지금 어렵지만 컵대회 우승, 무관의 좀 지금 기나긴 세월들 이겨냈으면, 깨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서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또 앞으로 또 이어지는 영국 현지의 분석 매체 매치 오브 더 데이, 그 외에 다양한 언론 평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의 전설적인 득점, 멀티골 활약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또 이후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